우리는 흔히 천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헝클어진 머리와 장난스럽게 내민 혀, 그리고 우주의 비밀을 풀어낸 복잡한 수식의 주인공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상징 뒤에 놓인 삶은 현대 물리학의 상징이자 인류 지성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생애가 단순히 빛나는 재능의 기록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정관념이라는 벽 앞에서 끊임없이 의심했고, 시대의 광기 속에서 고뇌했으며, 때로는 자신의 발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라고 말했던 그의 태도처럼, 그는 익숙한 해석과 이미 받아들여진 질서에 머무르기를 거부한 채 기존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흔들고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가 마주했던 선택의 순간들과 그 선택이 남긴 질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꾼 방정식 뒤에 놓여있던 한 인간의 삶을 살펴보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아인슈타인으로 남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독일 울른의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3살이 넘도록 말을 떼지 못해 부모의 깊은 걱정을 자아내던 아이였습니다. 학교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규율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겉돌기만 했고, 권위적인 교사들에게는 그저 다루기 힘든 낙오자로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천재다. 하지만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한다면 그 물고기는 자신이 멍청하다고 믿으며 평생을 살 것이다 라는 그의 통찰은 바로 이 시절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보내던 시간은 오히려 그가 세상의 당연한 원리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우주의 질서를 탐구해보려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해진 방식에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사고 실험에 몰두했던 이 고독한 소년의 선택은 훗날 인류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공식들을 새롭게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마땅한 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를 걱정하던 그는 친구의 도움으로 스위스 베른에 있는 특허국에서 심사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었지만 반복적인 업무가 일상이었고, 과학자의 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연구실이 아닌 사무실 책상 앞에서 기계 도면을 검토하던 아인슈타인은 업무가 끝난 뒤에 시간을 이용해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정리한 아이디어들을 논문으로 작성해 학술지에 직접 투고했고,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이어갔다는 점은 당시에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1905년, 그는 4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물리학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한 광전 효과, 액체 속 입자의 움직임을 설명한 브라운 운동,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모두 이 시기에 발표되었습니다.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같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시간과 길이가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의 설명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뉴턴의 세계관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들이 알려지면서 그는 특허국 직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점차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909년에는 결국 특허국을 떠나 취리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며 정식으로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완벽한 연구 환경을 기다리기보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생각을 이어갔고, 연구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넘어 중력의 성질을 탐구하던 그는 1915년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이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물리학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습니다. 태양 근처를 지나는 별빛이 휘어 보인다는 사실이 개기일식 관측을 통해 확인되자 그의 이론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는 학계와 대중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질량 등가식은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현대 물리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론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냉내 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아인슈타인 냉장고를 동료와 함께 고안해 특허를 얻었고, 청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해 보청기 원리와 관련된 연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라고 말하며 생각의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언제나 성취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명성이 정점에 달했던 1930년대, 그는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며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던 시기,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될 편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으로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우라늄 연구의 필요성이 담겨 있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 흐름은 훗날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어졌으며, 아인슈타인의 이 선택은 이후 오랫동안 다양한 역사적 평가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건을 겪으며 그는 자신의 연구가 전쟁과 연결된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남은 생애 동안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몽둥이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과학기술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게 하는 경고로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삶과 연구는 과학이 어떤 선택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답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유를 먼저 물었고, 연구의 결과가 세상과 맞닿는 순간까지 고민하며 과학은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그 지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붙잡는 일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생각하는 일. 그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도 같은 의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중력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질문 하나가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위인 도서관 아인슈타인 편이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